당창군 이른 것을 맞으며 조선노동당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네, 김정은 북한 제1위원장이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던 노동당 70주년 열병식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열병식을 총정리해보고 또 당창건 70주년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고 또 연합뉴스 북한부의 이상현 기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북한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준비했던 그 열병식 생중계로 한 2시간 50분 정도 동안에 내보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뭐 역시 예상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연설도 한 20분 정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연설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저는 그 행사를 보면서 참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김정은 자신은 본인의 그 리더십, 위상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지만 그 북한 주민과 거기에 동원된 인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연설을 보면서 연설을 하는 김정은의 자세나 목소리 또 연설에 포함된 내용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일단 2012년에 첫 육성 연설을 했던 김정은의 모습에 비해서는 네. 대단히 자신만만하고 어떻게 보면 거만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의 태도로 했고 목소리도 아주 우렁차게 할아버지 흉내를 아주 한껏 내면서 이제 주민들을 나는 이제 모두 다 장악했다.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은 이제 건재하다. 까불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내외에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연설 내용을 보면 대내적인 메시지와 대외적인 메시지가 같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미제를 향해서 미국과 어떤 형태의 전쟁도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연설 내용을 열병식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핵 포기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요구하듯이 평화협정에 적극적으로 응해라. 그리고 한국도 미국 따라붙어서 그렇게 하면 혼난다.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류빈산의 입장을 고려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 이후에 또 북한의 다른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김정은의 연설 내용에 인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90여 회 사용을 했다. 네. 그래서 애민 지도자의 위상을 한껏 과시하고 조선노동당 70주년을 기해서 북한 노동당은 인민을 위한 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20분여의 연설에 다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제 센터장님께서 연설에 관한 총평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10월 10일 전후로 해서 이 도발이 가장 좀 우려됐던 부분인데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도발은 하지 않았던 걸로. 근데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간 이유가 있을 텐데요.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도 나름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손익계산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것이 이익일지 손해일지. 그러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도발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일단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발의 카드를 완전히 내려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이번에는 중국과의 입장을 고려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를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추가 도발을 했을 경우 반드시 추가 제재가 뒤따르게 돼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은 북한이 만약에 그런 도발을 할 경우 8.25 합의에 나와 있는 대로 비정상적인 사태로 우리가 간주를 해서 8.25 합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우려도 있거든요. 이러저러한 것들을 아마 북한이 계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도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으로서도 손익 계산을 해봤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중국과의 관계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이번에 당설 5인 유인산 상무위원이 평양으로 가서 이번 열병식 함께 참관을 했는데요. 그 분위기가 생각 이상으로 좋았다 이런 평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과 바로 이제 옆에 앉았는데 시종일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좀 포착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나흘간의 일정, 그러니까 2박 3일 정도 머물렀던 것이 이번에 좀 길어지게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회동을 하고 또 시진핑 주석의 서한까지 전달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류인산 상무위원은 중국 공산당의 이제 당내 서열 5위고요. 좀 더 명확히 말한다면 중국을 이끄는 최고 지도부 7명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9일 평양에 도착을 해서 이제 류인산 상무위원은 12일 바로 오늘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류 상무위원의 일정을 보면요, 크게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크게 3개의 일정으로 집약해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북한에 도착한 날 있었던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회담이 있을 거고요. 또 최룡해 당비서와의 만남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본 이제 그런 3가지 일정으로 이제 압축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역시 가장 중요했던 일정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회동, 그리고 회동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서한을 이제 전달한 점이 될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회담에서 중국 측은 이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육자회담의 재개, 한반도 비핵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 뜻을 밝혔고요.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 넓게 보면 북한은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도 상황이 안정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도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회동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 매체의 보도, 이제 취재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북중 간은 회동을 통해서 고위급 왕래, 정치적인 대화 유지, 경제와 민간 경제 협력 같은 것을 이제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양국 간의 이러한 기류는 열병식 당일에도 얼마가 이제 포착이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류인산 상무위원이 김정은 제1위원장 바로 옆에서 이제 행사를 지켜보면서 그렇죠. 예.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든가, 이제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행사 말미에 네.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류 상무위원의 손을 잡고 이제 높이 치켜들면서 어떤 환한 밝은 네. 미소를 지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미 그 전에 이제 북한과 중국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합의를 그럴 이뤄냈다는 수 점, 있겠네요. 이뤄내지 예. 않았었나, 이제 이런 암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합의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 모든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합의가 일정 부분이나마 이제 영향을 끼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무기 발언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현안들 논의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뭐 방중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중국 간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연내 방중 뭐 이 분위기대로라면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어쨌든 북한과 중국 사이에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도발을 억제하고 또 핵 문제에 일정 진전을 보인다면 그건 뭐 긍정적인 것인데, 아무튼 김정은이 본인이 집권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도 못했고 또 역시 정상회담이 열리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앞으로 북한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좌우될 걸로 봐요. 그 첫 번째는 추가 도발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뜻에 얼만큼 따르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거가 육자 회담의 복귀입니다. 네.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면, 또 마지막 한 가지는 8.25 합의가 얼만큼 성실하게 이행되고 그것이 남북관계 진전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한반도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진핑도 이 김정은을 만날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중국의 국익과도 일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육자회담 재개나 북한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북한 열병식에 대한 좀 조롱적인 반응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좀 이례적인 게 중국 관영 매체에서 과거와는 좀 다르게 북한을 모욕하지 말라 이렇게 훈계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이제 좀 구조적인 차원보다는 이제 북중 관계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제 엿볼 수 있는 어떤 좀 미시적인 차원의 네. 사례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북한 열병식에 대해서 북한 내부 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조롱 섞인 반응이 나오자 이제 중국 관영 매체에서 이제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의 훈계조의 사설을 게재한 겁니다. 네. 이제 관영 매체의 사설인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중국 당국의 이제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어떤 글이냐 이렇게 좀 살펴보면 북한 열병식이 있었던 이제 10일을 전후해서 중국의 이제 인터넷에 조롱하는 글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네. 이제 어떤 여군들의 건무라든가 어떤 이제 북한 군인들의 좀 특이해 보이는 이제 걸음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서커스 같다. 좀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네. 뭐 좀 더 비꼬는 내용이라면 북한 군들의 가장 큰 임무는 열병식이고 두 번째가 이제 뭐 경계다. 뭐 경계 태세를 지키는 것이다. 네. 뭐 그런 식의 좀 자극적인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제 비난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가 나선 겁니다. 이제 12일 사설에서 북한을 가장 적대시하는 국가들에서 나오는 표현보다도 좀 더 이제 거슬리는 표현들이 있다. 이런 지적을 시적으로요. 네. 이런 북한에 대한 책망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 국민들의 어떤 존엄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비난들이 중국 대중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정 지으면서 어떤 이제 그런 조롱하는 발언들에 대한 비판의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나 좀 주의할 것들은 그동안 중국과 북한 사이의 냉전의 기류의 원인이 되었던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된 입장이 나왔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비판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과 북한 사이에 핵무기를 둘러싼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적인 이제 반응이 있었던 네.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중국 국민들이 북한을 비난하고 조소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북한을 뭐 괴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동정적인 입장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중국 관영 매체의 이와 같은 보도는 이제 이번 열병식을 토대로 북중 관계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의 모멘텀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제 북한 당국의 어떤 의지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네. 이제 류인산 상무위원이 왔고 이제 양국 간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런 과정들의 맥락에 하나로 위치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과거와는 좀 달라진 이런 네,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 또는 중국 관영 매체의 반응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부분인데 이 열병식에 대한 이모저모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무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무기들 가운데서 이제 좀 특별히 좀 주목받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또 이번에 의아했던 게요. SLBM이라고 하죠. 잠수함 탄도미사일 이거는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그 어떻게 된 걸로 보십니까? 예, 이제 우리의 그 중요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북한이 과연 이번에 얼마나 새로운 무기를 선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왔던 무기들 중에 신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다만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했던 300mm 방사포, 예. 우리는 이제 다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신형 방사포를 이번 열병식에 처음으로 실물을 공개했다고 하는 것. 네. 그 사거리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200km가 넘는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우리 당국에서는 한 140km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140km라고 한다면은 오산 평택 이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200km가 넘는다고 하면은 우리 그 3군 지휘부가 위치하고 있는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신무기가 실전 배치될 경우 우리의 그 대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KN-08이라고 부르고 있는 ICBM이죠. 이 2013년에 나왔던 것은 탄도가 뾰족했는데 이번에는 뭉뚱하게 됐고 길이도 좀 짧아졌다. 네. 그런데 북한 아나운서 멘트에서는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됐다. 그런 로켓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네. 어떠한 형태의 이 전장에도 다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 일부에서는 그 안에 좀
이 다탄두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검증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아무튼 정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됐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모두 탑재가 가능한 탄두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한미에게 또 주변국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증하면서 네.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SLBM이 안 나온 것이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SLBM은 지난번에 사출 시험을 했거든요. 네네. 수중에서 위로 올라오는 맞습니다. 실험만 네. 했을 뿐이지 그걸 제대로 사거리에 맞춰서 발사 실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실전 배치된 무기가 아니고 아직 상용화될 수 없는 그런 아직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개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걸로 못한 보고 쪽에 계시는 더 거군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육성을 공개를 하면서 했는데 핵이란 네. 단어를 언급 안 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류인세 상무위원을 어느 정도 좀 의식한 네, 네. 행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연설을 제외한 다른 행사에서는 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네. 행사들에서 그런 이런 두 얘기가 가지 나와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북한에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분석이 아, 나오고 예.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런 25분간에 이르는 긴 연설 과정에서 핵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안팎에 좀 의외였습니다. 저도 이제 당시에 이제 방송을 보면서 왜 이런 표현이 없지 이렇게 좀 네. 당황을 해서 여러 네. 번 찾아보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요. 대신에 인민이라는 표현을 90번 넘게 이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바로 곁에 있었던 류인산 상무위원, 이제 중국이겠죠.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혹은 이제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표현의 어떤 조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은 그 이외에 몇 번 행사나 어떤 일부의 방송 보도에서 핵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사용했습니다. 먼저 이제 열병식 관련해서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인데요. 북한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이제 열병식을 생중계하면서 다종화 소형화된 핵탄두들을 탑재한 전략 로켓들이 연이어서 나간다. 분명히 이런 발언을 하고 설명을 했고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북한이 실제로 이러한 것들에 성공을 했는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날 저녁에 이제 북한 청년들의 횃불 행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 행진 과정에서 이제 청년들이 핵보유국 이런 문자를 어떤 형상화한 모습으로 들어선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북한의 이제 전형적인 좀 이중 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주요한 메인 공식 행사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대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이제 절제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내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에서는 이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이제 주민 결속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중 플레이다, 북한의 이중 플레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좀 아이러니한 게 중국 입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억제력을 좀 원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그 방금 말씀하신 청년들이 그 핵 보유국이라는 문구를 들고 횃불 공연을 한 것들 뭐 그런 공연들을 류인산 상무위원이 같이 관람을 했다는 점이죠. 이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상현 기자께서 김정은의 육선 연설에 포함된 내용 거기에서 이제 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핵이라는 표현은 빠졌지만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언급을 썼어요. 그리고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은 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은 자기들의 자위력이고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들의 그 억제력, 자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을 국방이라고 하는 단어로 포장을 해서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매스게임에서는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걸 류인산도 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류인산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핵 보유국 지위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마라 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인데 그건 뭐냐. 네.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됐으니 핵 보유를 불법화하지 말고 핵 보유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해서 우리를 억제하는 그런 모든 조치를 거둬들여라. 그다음에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육자회담은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네. 핵 보유국으로서 이제 핵 군축 회담 미국과 대등하게 하겠다.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과시한 것이고 그것을 류윈산에게도 보여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김여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번에 좀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설할 때 돌발 네. 행동을 좀 하는 부분이 포착이 됐는데 연설 중에 오빠 뒤로 이렇게 네. 넘어가는 장면도 있었고 노동당 네. 깃발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네. 뭐 잠깐 나왔다가 그 깃발 네. 뒤로 숨고 이런 좀 돌발 행동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김여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네, 행동을 그렇죠. 했으면 뭐 숙청되거나 이렇게 경질되는 네. 장면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일단 이제 카메라가 비추는 곳이 북한에서 말하는 주석단이라는 네, 곳인데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설명을 부연하자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귀빈석입니다.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운데 앉거나 서게 되고 그 주변에 이제 권력 순서대로 가까운 자리부터 먼 자리까지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이제 주석단을 비춘 카메라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김여정 부부장이 여러 차례 잡혔습니다. 네. 이제 보기에도 주석단에 위치했다기보다는 네. 그 위치 인근에 위치한 셈이 예. 되는 것이죠. 이제 특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설하는 도중에 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노동당 당기에 이제 옆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했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의 일반적인 간부가 아마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제 큰 이제 문제가 될 그렇죠. 만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배경적으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이유로는 김여정 부부장이 이날 행사 전반을 관할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좀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김 부부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동안 뭐 어떤 현지 시찰이라든가 현지 방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행사를 조망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여러 차례 포착되었는데 이번 행사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노출이 된 게 아닌가 네.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김 부부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에 체제 홍보라든가 어떤 주민 사상 교육 이런 쪽 사상 교육 선전선동 분야를 맡으면서 이제 오빠의 권력 강화에 주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네. 분석되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센터장님 짧게 좀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열병식도 이제 대대적으로 준비했는데 이제 모두 끝이 났죠. 앞으로의 북한의 동향이라고 할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일단 이제 눈앞에 있는 것이 10월 16일 우리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고요. 예. 그 결과를 가지고 북한이 시비를 걸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8.25 합의에 명시된 당국 간 회담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남북 관계가 한층 안정적인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북한의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북한의 전략은 좀 여러 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열병식 전후에 보였던 모습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이 일단 안정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국 회담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좀 더 개선된 남북 관계가 펼쳐지기를 좀 바라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네.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취재를 해보건데 북한 쪽도 최소한 대화를 원하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서요.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네,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당국 회담이 좀 가시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성묵 센터장과 이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